최첨단 기술로 인해 급격히 발전한 사회. 모두가 바라는 편리하고 아름다운 세상. 그 세상에 어르신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 위해 부부가 외출했습니다. 오늘은 왠지 서양식이 땡기는구먼. 맞아요. 우리 오랜만에 목에 기름칠 좀 해볼까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따스한 조명부터 세련된 인테리어까지 우리를 반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넓은 식당에 일하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아니, 오늘 쉬는 날인가? 여기 사람 없습니까? 그러자 카운터에서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문은 앞에 키오스크를 이용해주세요. 옹크가 뭐시여? 종업원이 한숨을 팍 쉽니다. 앞에 있는 무인 주문기를 이용해주세요. 쌀쌀맞은 종업원의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노부부는 주문기계 앞에 섰습니다. 큼직한 화면에 눈이 부십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앞에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화면 보시고 원하시는 메뉴 골라주세요. 다시 보니까 음식 사진이 있습니다. 부부가 원하는 메뉴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A씨, 날 새겠네 아주. 뒤돌아보니 손님 대여섯 명이 무인 주문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는 마음이 들어서 부부는 그만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기계를 배치하는 것 경제의 원리에 따른 것이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 도입으로 인해 사람의 선택권이 방해받는 것은 불평등이 아닐까요? 이는 식당들뿐만 아닙니다. 관공서에도 너도나도 무인 기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친절한 직원 대신 기계가 우리를 맞아줍니다. 이런 무인기계 키오스크 도입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째, 간편합니다. 등본 한 장 떼려고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오후에 방문했다가 1시간 넘게 기다리신 적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혜택을 신청할 때 더 북적거리게 되는데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고 처리하는 사람 수는 소수이다 보니 주민들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편하지 않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 또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시립니다. 몇 푼 되지 않는 돈이지만 꼭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다 보면 내가 이런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다려야 하나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무인 발급기와 함께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몇 번만 클릭하면 바로 내가 원하는 문서를 뽑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인기계가 간편하고 빠르다는 것은 젊은이들 기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식사를 주문하거나 문서를 발급받을 땐 우리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을 경우 쉽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니, 한 개 아니고 두 개. 12월 아니고 11월. 이런 식으로 바로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무인기계는 어떻습니까? 뭐 하나 잘못 누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옆에 안내문이 보통 부착되어 있지만 코딱지만한 글씨 보이지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과 마찬가지로 내가 뒷사람에게 폐를 끼친다는 생각에 더 다급해집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리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익숙하지 않은 기계 앞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하지만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팔짱만 끼고 있을 뿐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다 자기들만의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인기계가 젊은 사람들의 시간을 단축시키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르신들에게는 이해 불가능한, 접근 불가능한 기계입니다. 아무리 오래 시간을 투자해도 아예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 사람을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사람을 만날 필요 없기 때문에 병을 옮을 염려가 없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손을 씻고 거리를 두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협조를 다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이 있는 환경 속에 무인 발급기와 무인 주문기는 분명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클릭 몇 번 하면 원하는 음식, 원하는 서류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걸어서 방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계가 불편하고 쓰기 힘드니까 굳이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기계를 넣어뒀습니다.
이건 뭐 하자는 걸까요? 등본 같은 웬만한 서류는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부 발급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시간 들여서 주민센터 방문했겠습니까? 기계 사용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문의하면 기계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진짜 기도 차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물어보는 게 아닐까요? 무인 발급기, 무인 주문기가 인간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인간 특유의 공감력이 쇠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는 인간의 도구로서 인간의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간 대신 책임을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가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왜 돈 받고 그 자리에 있습니까? 또한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인 업무는 누군가에는 단순한 업무의 일환일 수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사회에 소속되었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말수가 적을지언정 대화가 없는 하루는 고통스럽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기계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의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사람은 기계나 공장이 아닙니다. 입력과 출력, 효율을 중시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계가 인간의 자리에 있으니 이제 누구랑 대화합니까? 벽 보고 대화할까요? 정말 삭막한 세상입니다. 셋째, 무인기계의 화면이 커서 보기 쉽고 누르기 쉽습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이 버튼식이라서 문자를 보낼 때 오타가 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손끝으로 누르는 느낌이 있고 딸깍딸깍 소리가 나서 내가 무슨 글자를 적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파악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이 터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큰 화면으로 영상을 시청하기에는 적격이지만 막상 친구나 가족들에게 문자 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글자 쓰다가 지운 적이 하루에도 몇 번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하지만 무인 주문기와 무인 발급기에서는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사람만한 화면과 손바닥만한 큼직한 버튼이 있으니 잘못 누르는 실수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큰 화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만 크게 보일까요?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보입니다. 보통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앞사람이 주민번호 같이 민감한 정보를 입력할 때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예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의가 있으니까 굳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예의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범죄자들도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가 있으면 사칭해서 여러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화면에 우리가 누르는 번호가 뻔히 보이기에 범죄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입니다. 은행 자동화기기 ATM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행에도 마찬가지로 번호 누르는데 아무 일 없잖아? 은행 기기와 무인기기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은행 무인기기의 화면은 누워 있습니다. 뒷사람이 딱 붙어서 보지 않으면 당연히 안 보이죠. 무인기계는 어떻습니까? 서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도 2배 이상 큽니다. 굳이 노력 안 해도 보입니다. 당연히 나쁜 마음 먹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를 때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기 있는 거야? 혹시 나쁜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물며 개인정보를 눌러야 하는 무인 발급기를 사용할 때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집 앞에 사람이 있으면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기 무슨 볼 일이 있으신지요? 하고 여쭤볼 수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저도 볼 일 있어서 왔는데요.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무인 발급기 화면 버튼이 어르신들에게는 적당한 크기로 보이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영화 포스터처럼 크게 보입니다. 바로 뒤에 붙어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어떤 버튼을 누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짜장면이 먹고 싶어 중국집에 전화를 합니다. 여기 무슨 아파트인데 짜장면 2그릇 배달해주세요. 그런데 전화기를 넘어 황당한 소리가 들립니다. 핸드폰 배달 앱으로 주문하세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여기 중국집 아닌가요? 중국집 맞아요. 짜장면 주문하겠습니다. 핸드폰 앱으로 주문하라니까요. 지금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화 말고 앱으로 주문하시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툭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핸드폰 배달 앱으로 주문할 수 있었으면 전화를 애초에 왜 했겠습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전화를 받았으면 주문을 받는 게 더 이익이지 않습니까? 이런 황당한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화로 주문 받기 싫으면 전화는 애초에 왜 설치해 놓은 건지 의문입니다. 고객이 돈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서비스 정신이 없는지도 의문입니다. 음식 맛을 떠나서 서비스만 좋아도 음식을 시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똑같은 중국집이라도 전화 받을 때 싹싹한 곳에 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한 업종에 종사하면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아주 도자기 굽는 장인들이 따로 없습니다. 음식 맛에나 고집 부릴 것이지 왜 엄한 고객들 주문 방식에 자기들 방식을 강요합니까? 말이 안 통하고 고집 부리는 인간들이 태반입니다. 음식 배달 앱은 편리합니다. 젊은이들이 음식 시키는 것 보면 굉장히 간편해 보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고 주변에 무슨 음식점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각 음식점별로 어떤 음식이 인기인지 사람들의 이야기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의 바닷속에 살고 있습니다. 짜장면 하나 주문하기 위해서 그 많은 단계들을 거칠 이유가 있습니까? 다들 산다고 바쁘지 않습니까? 배달 앱을 열고 지금 짜장면 주문해 보십시오. 적어도 7, 8단계를 거쳐야 주문이 완료됩니다. 앱을 실행하고 음식 종류를 고르고 가게를 고르고 리뷰를 읽어보고 메뉴를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하고 결제 수단을 입력하고 정말 끝이 없습니다. 듣기만 해도 숨막힙니다. 이게 어른들을 위한 편의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르신들은 음식을 주문하기 힘들어서 굳이 더운 날, 추운 날 나가서 사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하게 먹기 싫은 게 아닙니다. 주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다른 앱도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은 사람들 일상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메신저 앱과 은행 같은 금융 앱은 젊은이들과 어르신들 모두가 쓰는 앱입니다. 그만큼 사용하기 편해야 합니다. 편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손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동생들이 알려준 방식대로 연습을 하다 보니 이제 손에 익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네. 앱에서 시키는 거니까 뭐 하면 되겠지. 별일 있겠어? 별일 있습니다. 어느 날 일어나 보니 분명 같은 앱인데 화면이 다릅니다. 업데이트 되었다고 화면에 안내 글자가 뜹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분명 내가 맨날 눌러서 키던 앱이 맞는데 너무나 낯섭니다. 각종 팝업 광고가 늘어난 것은 덤입니다. 생긴 것이 너무 낯설어서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헷갈립니다. 좀 편해질라 치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앱이 바뀌면 헷갈립니다. 그럼 어르신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배려가 없나요? 모든 연령대가 사용해야 하는 도구라면 사용자 친화적인 변화가 바람직한 혁신입니다. 왜 계속 젊은이들 입맛대로만 세상을 바꿉니까? 어르신들도 세상에 살고 있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교육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근처 도서관, 복지회관, 복지센터, 마을회관 등에서 어르신들 위한 다양한 디지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인기기 사용법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법, 사진 편집 방법과 SNS 사용법도 무료로 알려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배움터 사업입니다. 디지털 배움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내가 사는 지역 근처에 어떤 무상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배워서 어디다 쓰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워서 남주나라는 말이 있듯이 배워두면 다 쓸모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 주문을 무인기기에서 하게 되는 경우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앱으로 음식 배달하는 문화도 마찬가지로 늘어날 것입니다. 고로 이는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워두시면 생활이 더 편해집니다. 또한 스마트폰 교육을 통해서 가족, 친구들과 더 원활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을 받으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다른 어르신들을 내가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유튜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럴 때 자신이 친절히 가르쳐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더 이상 디지털 세상에서 움츠려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쓰라고 만든 기술들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의 고충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직 성숙한 나이가 되어 보지 않아서겠지요. 하지만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째, 적극적으로 남들을 도와야 합니다. 시간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간도 마찬가지로 소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내가 나서서 도와주는 게 나을까요? 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자산임을 인지한다면 가서 도와드려야겠죠. 그래야 내 시간도 아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왕 도와줄 거 기분 좋게 도와줍시다. 둘째, 내가 아는 것이 세상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해도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절대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믿어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닮는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른들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것은 언젠가 자신이 어른들의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방어 기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됩니다. 어른들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 결국 자신이 다 돌려받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를 해야 합니다. 자기가 뛰어나고 잘났으면 앞서 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뒤에 오는 사람을 끌어주거나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인간미 아닐까요? 인간미 있는 사회를 꿈꾸며 오늘의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호빵처럼 따끈한 뉴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